오늘은 성장기 아이들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 중 가장 흔한 근시에 그리고 그 근시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시는 이제 가까운 것은 잘 보이지만 멀리 있는 것이 좀 흐리게 보이는 시력 상태를 말합니다. 사진에 보시다시피 물체에서 시작된 빛이 눈 안의 신경층인 망막에 정확하게 맺혀야 또렷하게 잘 보이게 되는데, 성장기에 눈이 앞뒤로 과도하게 길어질 경우에 상위 망막 앞에 맺히면서 근시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근시가 진행하게 되면 시력이 떨어지게 되고 안경이나 렌즈 같은 걸로 교정을 하게 됩니다. 근시는 눈이 커지는 성장기 아이들에서 생각보다 되게 흔하게 나타나는데요. 옆에 그래프를 보시면 2024년도에서 2025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중 약 31%, 다시 말해서 10명 중 3명이 이미 근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 75%가 안경을 쓸 만큼 근시의 유병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고도근시가 될 경우에는 안경이 많이 두꺼워지고 미용적으로도 좋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라식이나 라섹 같은 굴절 교정 수술도 힘들어질 수가 있게 되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녹내장이나 근시성 황반변성과 같은 병적인 안질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근시를 최대한 좀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하지만 드립렌즈나 약물 치료 같은 근시 치료는 이미 진행된 근시를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근시가 진행되는 속도만 억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리고 근시 진행이 적을 때 빨리 근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효과가 크겠습니다. 문제는 근시 초기에 시력 저하나 증상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특히 저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시력이 떨어져도 원래 이렇게 보이는 건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거나 불편함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보호자분들이 알아채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러다 보면 이제 초기에 근시 발견이 늦어지기도 합니다. 또 영유아 검진에서 시력이 정상으로 나왔다고 해도 이후에 성장 과정에서 근시가 발생되거나 숨은 근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영유아 시기부터 눈 상태에 관심을 가지고 초등학교 입학 전후 정도에는 안과 진료를 꼭 한번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엄마 아빠 양쪽이 다 시력이 안 좋다면 아이한테 이게 유전이 될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 만약에 그렇다면 아이한테 미리 뭔가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 근시의 진행은 유전적인 영향은 있지만 100%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히 치료를 통해서 그 근시의 진행을 억제를 할 수 있겠고요. 근시의 발생 자체는 환경적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하고, 근시의 진행 속도는 유전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부모 두 분이 모두 고도근시이거나 근시가 좀 높으신 경우에는 근시가 생겼을 때 좀 더 빨리 진행되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소아 근시를 관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부모님들 사이에서 비교적 잘 알려진 방법이 바로 흔히 드립렌즈라고 불리는 야간 착용 각막 굴절 교정 렌즈입니다. 이 렌즈는 활동할 때 착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동안에 아이가 착용하게 되면 렌즈가 각막의 중심부 모양을 아주 미세하고 부드럽게 눌러주어서 각막의 굴절률을 바꾸게 됩니다. 아침에 그래서 렌즈를 빼게 되면 낮 동안에 선명한 시야를 유지할 수 있게 되고요.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FDA 승인을 받고 안경을 좀 쓰기 싫어하거나 쓸 수 없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시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서 단순히 일반 안경이나 렌즈처럼 근시를 보정해서 잘 보이게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부 망막의 초점 변화를 통해 눈 길이가 길어지는 것을 막아서 근시가 진행되는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준다고 밝혀졌습니다. 그 뒤부터 성장기 동안 근시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목적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드립렌즈를 쓰기 전후의 각막 지형도 사진인데요. 왼쪽은 이제 드립렌즈를 사용하기 전이고, 오른쪽은 이제 드립렌즈를 하루 동안 사용해서 각막 중심부가 눌려서 굴절률이 변화된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맨눈 시력도 0.2에서 1.0까지 잘 보게 되었고, 이대로 3년간 유지를 하였는데 근시 진행이 거의 없이 동일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일반적인 콘택트 렌즈랑 드림 렌즈랑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 일반적인 콘택트 렌즈와 드림 렌즈는 착용 목적과 사용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일반적인 콘택트 렌즈는 이제 활동할 때 주로 낮 동안 착용하고 이제 다 쓰면 이제 빼게 되는데, 렌즈를 끼고 있는 동안에는 잘 보이고 빼게 되면 이제 원래 시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안경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반면 드림렌즈 같은 경우에는 잠 자는 동안에만 착용을 하고 밤 사이에 각막을 모양을 조절을 해줘서 아침에 렌즈를 제거한 후에도 하루 정도는 안경이나 렌즈 없이도 잘 보이게 도와주는 방식입니다. 또 하나의 차이는 일반 콘택트 렌즈가 지금 잘 보이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면 근시 진행 억제 효과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드림렌즈 같은 경우에는 성장기 아이들의 근시가 진행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목적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치료를 설명드릴 건데요. 이제 드림렌즈와 함께 아니면 그 안약만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농도 아트로핀 안약을 치료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트로핀이라는 물질은 원래 조절을 마비시키고 동공을 확대시켜서 눈 안에 염증이 있을 때 사용하던 약입니다. 이 점안액을 장기간 사용하던 아이들에서 근시 진행이 적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성장기 아이들의 근시 치료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그 아트로핀 안약이나 드림렌즈를 사용을 하면 근시의 그 진행되는 속도를 얼마나 늦출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혹시 이런 것들이 아예 근시가 여기서 더 이상 생기지 않게 막을 수도 있는 건가요? 그 현재 근시 치료 방법들은 근시를 완전히 없애거나 이제 100% 예방하는 치료는 아니지만 성장기 동안에 이제 근시가 빠르게 진행되는 속도를 좀 의미 있게 늦추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뭐 아이들에 따라서는 정말 진행을 아예 안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드림렌즈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약 45% 정도 근시 진행을 억제한다고 되어 있고, 아트로핀의 경우에도 뭐 60%에서 70%까지도 진행을 억제해 준다고 합니다. 아이에 따라서 차이가 많기는 하지만 이런 방법들을 적절한 시기에 시작하면 근시가 더 빠르게 나빠지는 것을 줄여서 최종적으로 성인이 되었을 때 근시 도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미 근시가 많이 진행된 경우에 시작되는 경우에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장기 초반에 근시가 심하지 않을 때 관리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이렇게 근시 관리를 이어나가다가 보통 시력 성장이 마무리되는 시기, 키 성장이랑 이제 눈의 성장이 안정되는 청소년 후반이나 성인 초기에 이르면 근시 억제 치료를 마무리하는 편입니다. 제가 영유아 검진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가장 크게 문제되는 건 역시 근시가 되겠고요. 그다음 문제되는 건 내사시, 외사시거든요. 근시는 대략 몇 세의 안과를 한번 가보면 좋을지, 내사시는 몇 세에 가면 좋을지, 외사시는 몇 세에 가면 좋을지 이번 기회에 한번 시원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시의 경우는 영유아 검진을 생각보다 되게 어릴 때부터 합니다. 빠른 데는 이제 어린이집 갔을 때도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거기에서 시력이 크게 이상이 없으면 근시는 조금 생각을 좀 괜찮다고 생각하셔도 되겠고, 눈이 안으로 몰리는 건 보통 되게 어릴 때 많이 나타납니다. 이제 뭐 영아부터 한두 살까지 그때 보통들 다 알아채시고요. 내사시의 경우에는 시력 발달을 좀 떨어뜨릴 수가 있어서 증상이 있자마자 한번 오셔서 진료를 보시는 게 좋겠고, 외사시 같은 경우에는 미용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수술이 뭐 꼭 필요한 것까지는 아니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외사시나 내사시도 그래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번 꼭 보셔서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확인을 같이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소아의 근시 진행 정도와 속도는 아이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은 물론 초등학교 시기부터 고등학교 전후까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맞춤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앞서 소개한 드림렌즈나 저농도 아트로핀 점안 외에도 최근에는 근시 억제 소프트 콘택트 렌즈, 근시 억제 안경 등 여러 방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이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치료들과 함께 디지털 기기 사용을 좀 줄이고 환경적인 관리도 병행해야 진행 속도를 억제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들의 시력 성장기에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 2시간 이상 야외 활동을 하면 근시 발생 자체가 20%에서 50% 정도 줄어들고, 햇빛에 노출될 때 분비되는 도파민이 근시 진행 속도도 늦추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와 반대로 디지털 기기와 같은 근거리 작업이 근시 진행을 증가시키고 하루 4시간 이상 근거리 작업을 할 경우 근시 진행이 약 20% 이상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고학년이 될수록 근거리 작업을 완전히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20분 정도 집중해서 책이나 태블릿을 본 이후에는 20초 정도는 먼 곳을 바라보는 그런 습관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근시 치료는 한 번의 치료로 짧은 기간 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자라는 동안 지속적으로 눈 상태를 계속 살피며 장기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